예, 오늘로 보궐선거 일주일째입니다. 오늘은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날짜 가는 줄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아침에 출근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퇴근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여담을 좀 한번 해볼까요? 저희 운동원들하고 제 아내도 같이 이제 인사를 하긴 하는데, 둘이 있어서 이제 인사를 드리잖아요. 예년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 이제 달라진 점이 후보자, 운동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가 마스크를 씁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잘 눈에 띄질 않아요. 이제 둘이 서서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잠깐씩 하는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을 때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해라. 근데 제가 고개를 들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고개를 들고 이제 7번입니다를 해야 되는데 7번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고 제 아내가 그럽니다. 아니, 손을 이렇게 펴야지 왜 이렇게 펴냐고, 보기 싫게. 근데 이게 보기 싫은가요? 이게 더 예뻐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아니 이게 더 눈에 띄지 않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더 눈에 띄지 않아요? 이거보다? 이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7번.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대화를 해요. 살다가 내가 당신 때문에 길에 서서 이렇게 지나가는 차를 향해서 인사도 한다부터 시작해서 누가 이제 지나가면서 크락션을 울려주면 아는 사람이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마스크를 쓰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말이죠. 내 거리에 서 있으면서 그렇게 인사를 드리면 저희 운동원들한테 참 미안한 게 매연 상당히 많이 맞습니다. 그나마 마스크라도 썼으니까 그래 다행이죠. 예전에 같으면 그냥 운동원들이 그냥 다 들이마신 거예요, 그 매연을. 그렇든 어쨌든 마스크를 썼다고 해도 매연이 입안으로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그게 참 시민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만, 또 운동하시는 운동원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내거리에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그렇게 서가지고 인사를 드리게 하는 게 참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 운동원들은 뭐가 힘드냐면, 다른 차량들은 어찌됐든 음향기가 달려있어서 음악이 나와요. 근데 저희는 차에 음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사하고 율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흥겨운 음악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율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차만 그냥 갖다 세워놓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1시간여를 그렇게 서 있으면 사실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운동원들한테 왜 제가 내 차에 음향을 안 달았는지 설명을 드리고 운동원들도 공감을 하긴 하지만 현장에서 움직일 때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운동하기가 좀 불편하실 때도 있을 것이다. 그 점은 좀 또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일주일 동안 선거운동을 쭉 하면서 이제 선거를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실제 이제 선거를 준비한 후보 입장이라든지 운동원들 같은 경우 그날 이제 스케줄을 만들어서 운동을 하긴 하지만 어떤 때는 참 스케줄 잡기가 참 힘든 때도 있어요. 갑자기 비가 온다거나, 그죠? 그럴 때는 일단 외부에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뭐 우비라도 입고 다니면서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비가 막 쏟아지는데 이렇게 뭐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한다고 해도 뭐 사람이 다녀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차량은 어느 정도 다니긴 하겠습니다만 사람을 보자고 선거운동을 하는 건데 우비를 입고 다니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도 하루 종일 어떻게 그렇게 다니겠어요? 뭐 한두 시간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때는 참 난감하기도 합니다. 저희 기사님이 또 제 차 선거 차량을 운행을 하기도 하지만 뭐 음향이 없으니까 어디 갔다가 놓으면 시각적인 효과 말고는 없잖아요. 청각적으로는. 저희 기사님도 참 애매한 거예요. 음향도 없고 그냥 차만 가지고 시내를 그냥 계속 주행하고 다닐 수도 없고 또 제가 그걸 원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인력을 배치하거나 차량을 배치하거나 그런 거에 우리 사무장님께서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전 뭐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런 게 제 소신이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동안 지금 계속 음향 없는 채로 지금 제 차량이 지금 시내에서 곳곳에 지금 배치돼서 운행을 하고 있고 운동원들도 음향 없이 지금 선거운동에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제가 선거 사무장을 맡아서 하면서 우리 노교석 의원님 선거 차량도 그렇게 박스만 그때 갖다 앉혀놓고 아파트 입구에다 그냥 세워놓기만 하고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니까 음향을 달아야 된다, 달고 뭐 마이크를 들고 뭐 유세도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뭐 그것도 욕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 원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설득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차량은 그렇게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전에도 그것이 제가 사무장으로 있었을 때 그 설득을 해서 박스만 앉혀서 선거를 치렀는데 지금 그때하고 상황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차에 음향을 단다? 근데 그거는 이전에 내가 주장을 했던 거에 대한 정당성이 무너지는 거라서 그게 그 원칙을 뭐 대선거라고 해서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당시에 이제 뭐 그렇게 지금도 그 당시에 뭐 그렇게 박스만 만쳐가지고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셨던
노교석 의원님한테도 사실은 굉장히 미안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믿고 거기에 동의해줘서 제가 고맙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 차는 아마 이번 선거가 끝날 때까지 연료를 다시 보충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6일 남았는데 뭐 어디 멀리 운행을 하거나 그런 게 별로 없었으니까 뭐 시내에서 뭐 차량을 그냥 뭐 세워놓기만 하고 또 하루 뭐 주행거리 그래봐야 제 차 주행거리 글쎄요 한 5km 내외? 5km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정도 지금 주행을 하고 있으니까 발이 주행이지 그냥 이동만 하고 있다는 거. 선거가 제 선거를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제 과거에 내가 남의 선거를 도울 때하고 이번에는 네 선거다. 근데 꼭 과거에 그걸 그대로 고집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게 제 소신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제 차량은 그렇게 운행이 될 것이고, 저희 운동원들한테도 내가 그러네요. 가능하면 뭐 운동원들도 막 힘들게 돌아다니면서 저를 알리겠다고 육체적으로 피로가 쌓일 정도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이동하는 공간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도 내 선거를 좀 즐겁게 도와줬으면,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저하고 함께 했으면 끝날 때까지,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어떤 분이 모셔가지고 제 현수막에 써놓은 글귀가 있는데 그 글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써놓은 글귀가 뭐냐면 이건데요.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여기다 써놓으셨어요. 뭐라고 쓰셨냐면 원칙 있는 승리가 최선이고 그 다음이 원칙 있는 패배요. 최악은 원칙 없는 패배다. 그러면서 우리는 원칙 있는 승리로 가겠습니다. 문병선 후보 응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글을 써주고 가셨어요. 이번 선거 그 원칙, 그러니까 명분과 정당성이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 명분과 정당성을 지키고 시민들과 함께 이번 선거를 꼭 승리로 이끌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소망이죠. 그 원칙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치러서 4월 7일을 시민이 주인이 되는 날로 만들고 싶고, 시민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하는 그 권력에 짓눌려서 기주가 살지 않는 이제 시민이 되는 그런 날이 저는 4월 7일이라고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4월 2일하고 3일은 사전투표,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4월 2일, 3일은 사전투표를 하게 될 건데요. 사전투표, 저의 삶이라든지 지금까지 살아온 행적, 그리고 저를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제 삶이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없는,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그런 삶이었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지난 제 삶의 행적을 명확하게 알고 저를 지지하시는 그런 김제 시민이고 유권자시라면
꼭 이때 좀 투표를 해주시라. 4월 2일, 3일 날.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4월 2일 날하고 이 3일 날, 이 양일에 저는 이 선거의 승부를, 그러니까 시민이 주인이 되는 날을 일단 확정을 하고 4월 7일 날은 쐐기를 박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 승리는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리는데요. 제 정치, 꿈을 이루는 날이 아닙니다. 저는 정치인이 꿈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제 시민단체 대표로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제가 하고 싶은 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가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와 시민운동을 접목시켜서 이걸 실행하는 사람, 정치가가 되고 싶어요. 1년 2개월 있다가 글쎄 그때는 또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당선이 돼서 만약에 당선이 돼서 의정활동을 한다면 1년 2개월 동안 정치가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에 쭉 이제 밖에서 말하는 건 시민운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것이 결국에는 정치였고요. 밖에서 하는 정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뒤에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해서 그걸 표면으로 나타내서 이걸 개선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집회를 하거나 그렇죠? 심지어는 시민단체 이름으로 고소고발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 이걸 의회로 가져오면 말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로 가고 싶다는 겁니다. 예방을 하자는 겁니다. 오늘 저기가 있었죠. 확진자가 또 한 분이 나왔습니다. 금구에서. 제가 이제 보건소하고 통화를 하면서 물론 이제 우리 상원 시장님이나 아니면 보건소장님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할 수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이제 다른 직원들이 전화를 받으면 그것도 이제 본인들의 이제 권한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정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내 문자도 오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몇 번 확진자 누구와 접촉을 해서 확진이 됐다든지 이런 정도 선에서 멈춰요. 근데 시민들은 거기까지만 알고 안도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데 그 정보가 안 오죠. 그래서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할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상황실에 전화를 해서 조금 더 자세한 개인정보를 뺀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하는데 이것도 의회 안에 들어가서 아예 좀 시스템화 할 수 있도록 내가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게 아예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도를 해보고 싶다는 것.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업무 추진비를 가지고 이제 감사청에 고발을 한 것처럼 그건 이미 문제가 다 불거지고 난 거를 어떻게든지
바로잡으려고 하니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으니까 시민단체 이름으로 고발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나 제가 그걸 의회 안에 들어가 있었을 때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면 굳이 시민단체에서 고발까지 해야 되는 그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머물지 말고 그러면 의회에 들어가서 1년 2개월 동안, 임기는 뭐 얼마 되진 않습니다만 1년 2개월 동안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래야지 서로 스트레스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 직원들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그런 일을 사전에 좀 예방을 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의회 안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평선 산업단지 내에 15,000평 규모의 폐기물 내립장이 지금 들어온다고 해서 백산면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여러분 15,000평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면적이 그 15,000평이라는 그 면적이 얼마나 큰지. 근데 말이죠. 그 단순하게 15,000평에다가 폐기물을 그냥 갖다가 쌓아놓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걸 지하를 35m를 파는 거예요. 35m를 파서 거기다가 쓰레기, 생활 쓰레기뿐만 아니라 지정 폐기물까지 거기다 매립을 한다는 거예요. 35m를 파서. 그리고 지상으로는 15m까지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50m예요. 50m. 여러분들 그 길을 가다가 전봇대를 보시면 말이죠. 저 전봇대가 지상으로 몇 미터가 나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게 약 10m가량 됩니다. 약 10m. 저 높이 5개를 쌓은 만큼 폐기물을 지하에다 묻겠다는 거예요. 지상부까지. 그 폐기물이 전국에서 올 것이고 지정 폐기물까지 그 안에 들어온다. 우리도 물론 이제 폐기물을 버리기는 해야 됩니다. 처리를 하긴 해야 됩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외부의 폐기물을 받아서 그걸 지하에다 묻는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파악을 해본 걸로 보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처음에 법규 내에서 매립을 하려고 했던 건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고 무려 6차례, 5차례까지 그 규모를 설계 변경을 해서 그 규모를 늘려서 지금 상태가 된 거라고 말입니다. 그럼 이걸 왜 그 이전에는 막지 못했냐? 의회는 뭐 하고 있었냐? 이면 계약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이냐? 이런 것들을 그냥 모르고 있다가 이런 일들이 다 진행이 되고 난 뒤에야 목소리를 높이면 그렇게 되면 집회를 하게 되고 그러면 고소 고발을 하고 소송을 하고 이렇게 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이걸 시의회에서 사전에 필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필터하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다. 밖에서 하지 않고 그걸 안에 들어가서 좀 해보겠다는 겁니다. 뭐 기간이 짧아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를테면 지금까지 1년 2개월 동안 지금까지 처리한 것 중에 100개가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됐다면 1년 2개월 동안 저는 한 10개라도 한 10개라도 제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이해 당사자들이 다 참여해서 동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로 합의가 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정도 노력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글쎄요. 그건 이제 제가 당선이 돼야지만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데 어찌됐든 주민소환 5천여 명의 서명을 하셨던 그 주민소환을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번 선거에 꼭 주민소환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 꼭 동참하셔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4월 2일, 3일 시민이 주인이 되는 날,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내 보고 싶습니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그날, 독립하는 그날, 4월 7일 시민 여러분을 믿고 그날까지 꿋꿋하게 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여러분들 집에서 편안하게 TV를 보거나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11시 10분입니다. 하루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라이브가 아니어서 지금 인사가 더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모쪼록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